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롬 채널입니다. 예, 차 한잔의 도론도담의 시간입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에너지 총량의 법칙과 장수의 비결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쉬어가는 코너로 잠시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방금사님 초청했습니다. 방금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 전방에 보니까 이 바닷가에 왔는데요. 여기가 도대체 어디에 해당됩니까? 예, 여기는 저기 멀리 그 필리핀의 어느 해안이 아니고요. 이게 대한민국 부산 일송도, 영도의 반대편에 있는 일송도입니다. 영도에는 이송도가 있고요. 그렇군요. 일송도입니다. 지금 현재 알려지기는 그냥 송도로 알려져 있지요. 송도에 있는 암남공원의 해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야, 이 파도가 겁이 납니다. 잠시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밑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내려왔는지 보여드릴게요. 야, 신발 보이시죠? 야. 자, 바닷물이 막 시퍼렇습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이거. 이거. 날씨가 좋기 망정이지. 예. 지금 이렇게 이 바닷물에 의해서 길이 차단이 되어 있는데 저분은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노란 바지 입은 분 어떻게 들어가셨나요? 산에 등산을 암벽 등반을 하시네요. 예, 근데 지금 줄을 당기면서 위에서 누가 내려오는 건 모양이네요. 아유, 그렇군요. 예. 야, 이 바닷가에서도 이 암벽이 좋으니까 바닷가에서도 암벽 등반을 합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예, 저분들도 이 바닷가에서 바닷바람, 건강에 좋은, 몸에 좋은 바닷바람을 맞아가면서 암벽 타기를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저기는 어떻게 낚시하시는 강태공들이십니까? 예, 낚시도 많이 하시네요. 저 뒤에도 지금 낚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는 생략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총량의 법칙이 뭔가요? 예, 그게 이제 화학적인 그런 법칙이 아니고요. 네. 여기서 말씀드리는 에너지 총량의 법칙은 이제 우리 인간도 에너지의 변형체라고 보면은 태어나면서 받은 총량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총량, 그 총량을 이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수명도 정해진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2018년에 서울의 그 홍대 근처에 있는 어느 카페에 그 손님들이 오셨는데요. 이거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야. 갑자기 대단한 파도. 너무 대단합니다. 와, 야. 잠깐 내가 찍게요. 와, 말씀을 계속 이어가십시오. 갑자기 파도가 이렇게 가까이 많은 게 오는 줄 몰랐습니다. 야, 이게 이제 오후가 되니까 파도가 거칠집니다. 이런 게 이제 좀 커지면 이게 해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해변가에 있다가 해일에 썰려 간다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썰려 가는 겁니다. 오늘 이제 좋은 그 광경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그냥 수명을 고만하고 황천으로 갈 뻔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자, 바로 저 먼 바다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야, 파도가 갑자기 그렇게 칠 줄 몰랐습니다. 이게 사람이 저 헤엄을 치고 해서 나올 것 같지만은 바다가 당기는 힘이 대단하기 때문에 약간만 위로 올라가십시다. 바로 그냥 저 먼 바다로 나가서 물고기 밥이 되는 겁니다. 약간 이렇게 피나. 지금 여기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와, 너무 바도 가까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야,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계속 파도가 천천히 치더니만은 갑자기 이렇게 치네요. 영궁에서 데려가려고 자라가 왔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위험할 뻔했네요. 거북이가 왔습니까? 뭐가 왔습니까 도대체? 아니 글쎄 이제 그 2018년에 예.
카페에 일본 분이 운영하시는 카페인데 예. 거기에 이제 손님이 휠체어를 타고 지인 세 사람하고 같이 이제 방문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분이 이제 휠체어를 탄 분의 연세가 어떻게 되냐면 98. 90. 예. 100살에서 2살이 빠지는 거예요. 아이고, 예. 그렇군요. 예. 근데 그분이 왜 오셨냐 하면은 한국에 이 침 치료하고 이 또 침에 따른 그 마사지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 한국의 한방 치료가 유명하다라는 네. 그런 말을 듣고 이제 이분이 그 건강을 돌볼 겸 해서 이제 한국에도 또 처음 가보는 것이고 하니까 겸사겸사해서 지인 세 분, 그중에 따님이 한 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에 관광 겸 치료 겸 이렇게 해서 오신 겁니다. 예.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같은 일본 사람들이니까 그 주인 되시는 분이 이제 또 따뜻하게 맞이하고 설명도 하고 뭐 이런저런 도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일행들에게. 그리고 98 되시는 그 손님분도 이제 아주 즐겁게 그 담소를 나누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또 이제 이 호텔로 돌아가셨는데 그 뒤에 이제 그 따님 되는 분이 사장님한테 이제 과자 선물을 보내오고 메일로 고맙다는 답장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뒤로 연락이 없었는데 가을 무렵에 갑자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 가을 무렵에 온 연락이 뭐냐 하면은 이제 그 한국에 와서 침 치료 등 한방 치료를 받고 돌아가신 그 98 되시는 분이 이제 차도가 있어서 휠체어를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제 걸어 다니고 뭐 그렇게 하셨답니다. 예, 그리고 가뿐하게 뭐 사뿐 걷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걷게 되었다고 좋아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갑자기 그냥 그 길로 돌아가셨대요. 예, 그 길로. 그래서 제가 그 내용 그 기사 내용을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 하면은 야, 98 되신 저분이 한국에 와서 저렇게 침 치료를 받고 돌아가셔서 이제 다시 걷게 된다고 좋아하면서 뭐 열심히 걸어 다닌 결과 남아 있는 에너지, 자신한테 부여되어 있는 남아 있는 에너지를 다 소진해 버린 것이지 않는가. 만약에 그 에너지를 쓰지 않았다면은 몇 년을 더 살았을 것인데 그 에너지를 그 좋다고 그냥 걷게 됐다고 갑자기 써버리는 바람에 그 단명하셨다는 거죠. 뭐 그걸 이제 아껴 썼으면은 100살 넘어 장수를 했을 건데 그게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해낸 게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 받은 에너지의 총량, 그 이제 장수에 관련되는 수명에 관련되는 그 에너지도 총량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이제 각자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뭐 100살 넘어 장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40대 50대에 그냥 돌연사에서 단명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젊어서 그러면 갑자기 죽는 사람은 어떻게 또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건 이제 뭐 다 자기 팔자죠 뭐. 그렇습니까? 팔자가 이제 단명하는 팔자인데 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간에 그런 분들도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그 대부분이 이제 그 에너지 총량의 법칙을 위배하지 않았나. 이제 아껴 쓰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이제 뭐 젊다고 힘이 넘친다고 마구 쓰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고요. 또 이제 뭐 갑자기 그 뭐 큰 사건 사고로 인해 가지고 뭐 여러 명이 한꺼번에 가시는 경우 그런 경우는 좀 더 예외적으로 봐야죠. 그런 경우는 이제 진짜 말하는 그 어떤 불교에서 말하는 음력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한날 한시에 그 자리에 모여서 그 전혀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날 한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여서 그렇게 단체로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원인이 있었겠지요. 근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은 개개인의 케이스들을 다 조사를 해보면은 그런 에너지를 많이 낭비를 했지 않았나라는 거죠.
그 예를 들어 이제 뭐 술을 우리가 많이 마신다. 그런 경우도 이 뭐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이지 않느냐. 그 다음에 과식하는 경우도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이지 않느냐. 그런 이제 추정이 가능하죠. 그럼 뭐 술 마시고 술을 마시면 그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 가지고 몸의 그 세포들이 가진 에너지가 총동원돼서 작용을 하거든요. 작용을 하고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도 음식을 소화를 시킨다는 것은 에너지를 이제 쓴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도 에너지 소모가 많이 일어나서 과식하면 단명한다, 명이 짧아진다 그런 이제 추정이 가능한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이제 호흡에 연관이 있다는 거죠. 이제 숨을 잘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숨을 못 쉬면 바로 죽는 거지 않습니까? 뭐 한 2, 3분 숨 못 쉬면은 뭐 폐인되든가 아니면은 4, 5분 정도 연결되면은 이제 사망하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숨을 잘 쉬어야 되는데 이 숨을 잘 쉬는 건 이제 불교 명상을 하게 되면은 숨을 잘 쉬게 됩니다. 그 나중에 이제 그 부분도 소개를 드릴 건데 이 숨을 잘 쉬어야만이 이 장수할 수 있다는 것은 100살 넘어 사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한 이 명의로 알려진 할아버님이 한 분 계셨죠. 그분도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104세로 돌아가셨나 105세로 돌아가셨나 그렇거든요. 근데 그분이 책을 낸 그 내용에 보면은 책을 한 권 내셨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이제 숨을 깊게 쉬어라. 그런 이 충고가 있습니다. 그 장수하려면은 첫째 숨을 깊게 쉬고 둘째 소식해라. 음식을 적게 먹어라.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깊게 쉰다는 것은 숨을 깊게 쉬면은 우리 몸에 있는 말단 세포들에게까지 그 산소가 전달이 되거든요. 사람이 이제 살아간다는 것은 몸이 살아간다는 것인데 이 몸의 신체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산소입니다. 산소가 없으면은 에너지 발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숨을 잘 쉬는 것, 그것도 이제 이 장수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떤 일설에는 또 어떤 이런 주장도 하더라고요. 에너지 총량의 어떤 법칙도 이제 좀 그야말로 일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이 숨 쉬는 들숨 날숨의 횟수가 정해져 있다. 예,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런 이야기도 있으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타고날 때 뭐 한 2만 한 번 내쉬다가 들이마시는 이게 한 번이라 하면은 이것이 뭐 10,000번이다, 20,000번이다, 뭐 30,000번 사람마다 타고나는 그런 숨의 호흡량이 정해져 있다 이런 말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뭐 그런 말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숨을 잘 쉬는 것하고 이 소식하는 것이 그 장수하는 지름길인 것 같고요. 그래서 난 반드시 100세를 넘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에너지 총량의 법칙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몸을 굉장히 아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다 이제 예전에는 뭐 인생 70 고래이라 해서 70살까지 사는 일이 드물었다 그러는데 지금은 인생 100살 다반사가 되고 있습니다. 100살까지 사는 게 차 마시는 것처럼 커피 마시는 것처럼 쉬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대에 100살을 넘겨 살아봐야죠.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